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또 이제 필즈상이 이제 수상이 돼서 그 축하하는 겸사 현대수학이 어떻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지 소개를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챕터를 쫙쫙 나눠가지고 무한의 종류, 그 다음에 소수가 무한하다, 그 다음에 이건 다 한번 해드렸죠. 수학적 기납법, 그 다음에 그래프, 꼭지점, 차수, 연결, 평면 그래프, 그다음 오일러 공식, 정다면체, 채색다항식, 제어 추각 정리 이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무한의 종류. 무한의 종류는 셀 수 있는 무한과 셀 수 없는 무한. 그러니까 번호를 붙일 수 있다, 번호를 붙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칸토어가 1900년대 초에 집합을 분류를 하기 시작했는데 무한은 원래 신의 영역이라서 손을 대지 않았었는데 이것 때문에 막 엄청 이제 수학계가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현대 수학이 사실 집합의 이론으로 많이 이제 발전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저도 뭐 논문을 썼지만 집합 이론을 가지고 그 공간 도형의 개념을 정립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도구를 어떤 걸로 들고 오냐에 따라서 수학의 해석이 달라지고 또 난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이번에 허준희 교수님께서 증명하신 것도 조합론, 그러니까 어떤 이산적인 구조를 결국은 대수기하 방정식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거잖아요. 채색방식이다, 뭐 어떤 로그 오목성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결국은 이제 어떤 다른 툴로 수학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집합이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현대 수학에서 나아갈 방향 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실무한이니까. 옛날엔 가무한이다, 뭐 실무한이다 해서 뭐 엄청 직관주의 수리차 그 수학자인 후앙카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무한 집합에 대한 이런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직관주의. 그렇지만 형식주의 철학자들은 수학자들은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이거에 열광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말이 좀 버벅거리는데 어쨌든 그래서 간략하게 원래는 되게 좀 깊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 맞는데 이걸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번, 2번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느냐 짝수의 모임들이 이 말은 결국 넘버를 이렇게 부여를 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여가 딱 되잖아요. 두 배 주고 두 배 주고 두 배 주면 딱 그대로 이렇게 1대1 대응이 되니까 얘는 1번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가부번 번호를 붙일 수 있는 자연수와 1대1 대응이 되는 그런 짝수들의 모임 되는 거죠. 왜냐면 짝수라는 게 뭐 이 n이라서도 되고 뭐 아니면 n에 even 해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얘는 분명히 기존의 다연수 집합의 부분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 부분의 합은 전체와 같다라는 게 유클리드 세계관의 기본적인 토대인데 이런 이제 부분 실제로 프로퍼 서브셋인데 부분 집합인데도 불구하고 집합의 개수의 입장에서는 컨텐트하다 대응 그러니까 농도가 똑같다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무한에서 되게 역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진부분 집합인데도 불구하고 개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카운팅이 똑같다. 무한에서는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초집합인 뭐 정수 Z를 들고 오게 되면은 당연히 자연수를 이렇게 포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수들의 모임은 실제로 카운터블 한 거죠. 가부만 한 게 넘버를 어떻게 이제 번호를 부여하게 나름인데 1, 2, 3, 4, 5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부여하면 되잖아요. 6, 7. 그래서 모든 그 정수를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떤 이제 카운터블 셋이랑 카운터블 셋 두 개의 합집합도 카운터블 하거든요. 얘가 서로 공집합이 교집합일 때랑 공집합이 없을 때랑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랑 교집합이 있을 때는 이렇게 두 개 나눠 가지고 카운팅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와리가리를 치면서 카운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얘도 넘버를 부여할 수 있는 셀 수 있는 무한, 가부분 무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 학생들이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유리수 모임인데요. 유리수는 사실은 그 다음 넘버가 없고 엄청 조밀하기 때문에 유리수는 카운트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카운트가 되죠. 사실 유리수란 것은 정수분의 정수꼴이니까 이 격자점이 다 지금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예를 들면 2,1이 있으면 얘를 1분의 2로 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1, 마이너스 2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정의하기 나름이니까 얘를 마이너스 2분의 1로 보고 이렇게 유리수를 전부 다 격자점으로 대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유의미하게 잘 세면 되죠. 이렇게 예를 들면 계속 뺑뺑이 돌리듯이 이렇게 카운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 분모 분자의 합이 2인 경우, 그다음에 3인 경우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다음에 4인 경우 3분의 1, 그다음에 3분의 2, 3인 경우 이렇게 마이너스 4, 할까요? 어쨌든 순서를 이렇게 부여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쭉 이렇게. 그래서 그 모든 유리수들은 전부 다 이렇게 카운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셀 수 있는 무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그다음에 이제 4번이 그 유명한, 사실 별표를 빨간색으로 치겠습니다. 대각선법, 대각법. 이제 이게 칸토어가 발견한 방법이고, 칸토어. 이것 때문에 이제 무한에서도 이렇게 전부 다 사실 그 전에 있던 사고들은 카운터블하다라고 이렇게 본 거죠. 근데 0, 1 사이에 있는 실수는 결국은 카운터블 하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류법을 한번 써봅니다. 대각선법. 기류법으로 만약에 열린 구간에 있는 모든 실수, 그러니까 개구간이죠. 개구간에 있는 모든 실수는 카운터블하다. 그러니까 셀 수 있다. 자연수랑 1대1 대응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이라 가정하자. 그러면 넘버가 다 부여가 되니까 이 영의 사이에 있는 모든 소수들은 0점 어떤 형태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만약 유리수면은 0점 유한소수 2, 5 이렇게 삽될 거고, 무리수면은 0.3, 1, 2, 5 형식적으로 정의될 수도 있지만 그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거든요. 비순환 무한소수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무리수고, 그 다음에 유리수일 때는 이렇게 탁 마무리가 되든지 아니면 0.3 땡, 0.33333 이렇게 순환하는 무한소수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유리수는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중1 때 배우셨나요? 그래서 그 0.25 같은 경우도 이게 조금 0.25, 000 이렇게 주기 좀 그러면 정의를 0.24 9땡으로 99999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버리면 어쨌든 무한소수로 쫙 모든 유리수든 무리수든 다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전부 다 카운팅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0하고 1 사이에 있는 0.5 어떤 형태들을 전부 다 넘버를 부여해서 x1, x2, x3로 쫙 다 들고 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들고 오면 얘가 0, 1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를 지금 다 들고 온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문제인데, 첫 번째 항의 첫 번째 소수점 자리를 0점, 이게 이제 행렬 표현, 매트릭스 표현인데 A11 이렇게 두는 거죠. 그 다음에 A12, 그러니까 첫 번째 수의 두 번째 자리, 이런 의미로 숫자를 두 개를 주면 되거든요. 13, 14 이렇게 이제 점점점을 찍어버리면 무한소수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x1 0점, 그 다음에 x2 a 0점 a21 첫 번째 자리, a22 23 24 이렇게 하면 그 0점 뭐뭐뭐의 시스템을 두 번째 수를 다 표현한 거고, x3 0점 a31 32 33. 사실 행렬도 여러분들이 사실 배우는 게 맞죠. 지금은 교육 과정이 다 축소가 되니까 우리 대한수학회 금종혜 교수님도 고등연구원이었나? 어쨌든 그분께서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100번 동의하죠. 이런 걸 이제 당연히 알아야 될 걸 못 배우고 하니까 학생들도 힘들고 우리나라에서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쉽게 한다고 능상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그 엑센드를 쫙 다 들고 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세상에 있는 모든 0일 사이에 있는 카운팅 되는 그런 0.xx 형태들을 다 표현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칸터가 발견한 방법은 뭐냐? 대각선, 말 그대로 대각선을 가져와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자리인 A11, 그다음 두 번째 자리인 A22, 그러니까 이렇게 대각선 되는 이 부분 있죠? 빨간 라인 쫙 다 들고 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정의를 이제 수학을 하기 나름인 거죠, 형식적으로. 이 대각선에 해당되는 넘버랑 다르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x1에서 a11이 뭐 5가 됐다면 뭐 0으로 바꿔버리고 혹은 1로 바꿔버리고 아니면 뭐 5가 아니라면 5로 바꿔버리고 이렇게 스위치를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칸토의 아이디어죠. 그래서 그 xi들 이런 형태들이 없는 그러한 z라는 새로운 수를 만들어냅니다. 안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형식적으로 만들어 버리냐면 정의를 어떤 영일 사이에 있는 뭐 무한소수의 형태로서 i번째 소수점 자리를 zi라고 표현할 건데 이 빨간색 부분과 다르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대각선의 형태들은 첨수가 ii니까 aii가 정의하기 나름인데 만약에 5가 5가 됐다면 zi라는 것은 1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스위치 바뀌게 만약에 aii가 5가 나오지 않았다면은 얘를 그냥 5로 이렇게 딱 선택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소수점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서 z라는 수를 0. z1, z2, z3 이렇게 쫙 잡아주는 거예요. z4 그러면 얘도 당연히 0.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0, 1 사이에 있는 수인데요. 근데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수를 지금 x1, x2, x3, x4로 이렇게 카운팅해서 다 나열을 해봤는데 이 z1하고 a11은 다르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x1하고는 다르거든요. 그쵸? 그 다음에 a22랑 이 z2는 다르게끔 우리가 여기 설정했기 때문에 얘는 또 x2랑도 절대 다르거든요. 이렇게 비슷하게 x3랑도 다르고 x4랑도 다르고 여기 있는 모든 xi들과는 다 다른 형태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걸 다 이 안에 지금 다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는 다른 그러한 영일 사이에 있는 수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대각선법입니다. 형식적으로 만들어낸 이는 모순이 되는 거죠. 우리가 모든 형태를 전부 다 x1, 2, 3, 4 이렇게 다 나타냈는데 어떤 xi들을 가도 다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새로운 무한이 등장한 거예요. 1번에 가정했더니 모순이 나왔으면 우리 기류법 원리를 설명했다시피 그러면 뭔가 카운터블 하지 않은 그런 무한대도 존재한다.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예요. 이단죠. 그래서 그 이제 수학계가 막 이제 충격에 빠집니다. 그럼 이제 모든 실수는 대체 어디에 해당되느냐 따져보면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탄젠트 뭐 2분의 파이 x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버리면 그 1대1 대응합수를 찾아낼 수 있잖아요. 0일 사이에서 4번에 의하면 0일 사이에서 이 개구간이 어쨌든 언카운터블이니까 얘를 그 탄젠트로 이렇게 쫙 커버해버리면 모든 지수를 다 커버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정근선 생기고 정근 생기니까 모든 지수를 다 커버한단 말이죠. 그래서 얘도 결국은 비가산이고 그 대응하는 함수도 1대1 대응 함수로서 비가산이 되니까 얘도 2번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혹은 뭐 영의를 당연히 비가산이니까 이게 또 약간 직관적인 부분이긴 한데 실수가 당연히 더 넓은 집합이 의미니까 당연히 얘는 더욱더 카운터블 비가산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이제 현재까지 제일 작은 uncountable 그러니까 비가산 무한집합은 무리수로 이제 밝혀져 있는데 그 6번 정말 이제 무리수까지 그 무리수가 유리수보다 정말 많으냐 이걸 따져보는 건데 무리수는 카운터블 가산이니까 1번이고 무리수는 이제 정말 또 똑같이 아까 전처럼 기류법을 써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1번이라고 또 가정을 해보죠. 무리수. 그럼 무리수는 우리가 Q의 여집합 이렇게 쓰죠. Q의 여집합. 무리수가 1이라 가정을 해볼게요. 가산 셀 수 있다. 가정하면 결국은 방금 이제 우리 5번에서 모든 실수는 이제 2번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실수란 게 2번 집합인데 실수란 것은 유리수 합집합 무리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집합이면 이렇게 서로 카운테이블 와리가를 치면서 따다닥 들어갈 수 있는데 Q라는 게 아까 3번에 의하면 by3에 의하면 1이라고 했고 맞죠? 그 다음에 무리수는 지금 기류법 가정에 의해서 또 1이 되는 거니까 합집합해도 당연히
그 가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류법대로 따라가면 얘가 1이 되는 거죠. 근데 실수가 1이 된다는 거는 우리 4번에서 모순이죠. 5번에서. 이미 모든 실수는 2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충이 되거든요. 서로 달라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모순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모든 무리수는 그 2번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리수보다는 무리수가 훨씬 더 조밀하다라는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집합이론의 출발인 것이죠, 사실. 핵심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저도 뭐 공부를 이제 하다 보면은 결국은 뭐 제2 가상공간 위상수학에서 뭐 어떤 그런 뭐 개념들 잡아낼 때도 결국 무한집합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RF 널이 어떻고 뭐 그다음에 뭐죠? 이제 기억도 잘 안 납니다만은 어, 무슨 연속체 가설? 맞다.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뭐그 이해 RF 널과 사이에서 존재하냐 안 하냐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연구할 이제 얘를 툴로 사용해가지고 연구할 분야가 이제 많아지는 것이죠. 최근에 발견됐으니까 그렇죠, 그죠? 이렇게 이제 수학이 깨지기 시작하니까 그 기존에 옛날부터 다 따져왔던 유클리드 기하학 체계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학에서도. 이게 수학에서도 수리 철학이 막 생기는 것이고, 직관주의니 뭐 형식주의니 뭐 구성주의니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도 사실은 이런 이제 역설이 생기면서부터 그 수학이 더욱더 사실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논문도 사실 집합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교집합, 공집합 사용해가지고 공간 도형에 대한 개념을 유클리드 기하를 쓰지 않고 집합으로 돌려가지고 교과서도 도입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 새롭게 증명한 것도 몇 개 있고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거 있죠. 알파랑 베타가 평행하고 베타랑 감마가 평행하면 알파랑 감마가 평행하냐. 이거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 집합의 이론을 쓰게 되면은 걔를 엄밀하게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앙케이트 조사 증명 1위. 그래서 저도 뭐 수학 우수 인재 선발대회도 혹은 뭐 경시대회도 출제 자주 하기도 하는데 애들 의외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예요. 근데 되게 아름다운 증명인데 요거까지 소개하고 끊고 다음번에 또 강의를 한번 반응을 보고 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수는 무한하다. 수학자가 사랑하는 증명 설문 1입니다. 자, 복잡하게 생겼는데 사실 복잡한 건 없고 1이 아닌 양의 정수. 사실 소수를 그 조사하는 게 지금 현재 되게 많이 연구되고 있죠. 리만 가설, 뭐 또 쌍둥이 소수, 그다음에 뭐 4맨 플러스 1 문제. 난제들은 대부분 소수랑 관련이 되게 있습니다. 소수를 밝히면 뭐 바젤 문제도 마찬가지고 소수를 밝히면 사실 뭐 암호학이 다 깨지고 뭐 우주의 신비를 알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조금 과하긴 하지만. 그래서 뭐 트랜스 타워라든가 세계적인 유명한 석학들도 사실 소수를 계속 연구하는 거죠. 어떤 등차 수열 관계가 어떤 구간에 대해서는 있다. 뭐 이런 것들도 계속 밝혀내려고 하는데 이게 또 잘못 빠지면 막 사람이 미치기도 하고 그 관련된 영화들도 되게 많잖아요. 뭐 뷰티풀 마인드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뭐죠? 소수 관련된 게 이번에 나왔던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도 사실은 최민식 배우님께서 그 리만 가설을 풀었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수학 관련된 영화도 1등 하고 있고 필드상도 받고 막 이제 현대 수학도 막 폭파적으로 발전하고 AI도 발전하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논증적인 사고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수학과도 되게 저는 추천을 좀 드려요. 되게 재밌고 사실은 이제 붙여나가기가 되게 좋기 때문에 뭐 수학한다고 막 뭐 우리 허준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뭐 엄청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일반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죠. 이제 유희로서 수학을 하는 건데 잔소리 좀 많았네요 또. 그래서 이게 왜 1인지를 잠깐 보시면 되게 아름답거든요. 기류법 제가 그때 기류법 원리를 TF를 사용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렸는데 그 정수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1이 아닌 양의 정수 P가 1과 자기 자신 이외의 약수를 갖지 않을 때를 우리는 P를 프라임 넘버 소수라고 한다. 근데 AB가 정수일 때 B equal AC인 그러한 정수 C가 존재한다면
이제 우리 잘 알다시피 A는 B의 약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A는 B의 약수다. 혹은 B는 A의 배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얘를 이제 표현을 나눈다라고 하거든요. A는 B를 약간 이제 수동태, 비동태가 약간 바뀐 느낌인데 A가 B를 나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이제 작은 녀석, 나눠지는 녀석을 A 앞에 두고 B 이렇게 기호로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정수론이나 마주 이론에서 되게 이제 많이 쓰이는 기호인데, 뭐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게 좋습니다. 편하잖아요. 할 때마다 어떤 C가 존재해서 A는 A, B는 A, C다 이렇게 쓰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A가 B의 약수다 혹은 B가 A의 배수다를 이렇게 그냥 기호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수는 무한히 많다를 제가 이제 문제를 그냥 구성을 해봤어요. 이게 그냥 바로 생으로 증명해라 하면 어려우니까 성질 1, 2, 3를 줬죠. 모든 1보다 큰 정수는 소인수를 갖는다. 이거 사실은 정수론의 기본 정리. 정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이죠. 모든 정수는 소인수분해가 된다는 건데, 순서를 제외하고, 순서를 제외하고는 소수가 다 개수가 똑같고 다 똑같이 대응되는 거죠. 사실 다항식도 똑같거든요.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 되게 길어지는데, 다항식 구조나 이 정수 구조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다항식도 irreducible polynomial로, 그러니까 기하학 방식으로 쫙 쪼개버리면 얘가 그 소인수분해랑 똑같은 시스템이 돼요. 그래서 뭐 UFD가 있니, 뭐 ED가 되니, 유클리디안 도메인이 되니, 뭐 이런 얘기들로 이제 사실은 갈로아 테오렘이 결국 이제 발견되는 거죠. 결국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 정수랑 닮아 있음을 밝히는 거예요. 결국 다 비슷한 맥락인데, 어쨌든 소수 P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2는 6의 약수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2는 소수고, 뭐 우리 알다시피 10이라는 것은 2의 제곱 곱하기 3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소수인 인수로 다 나눠지니까 이런 3이 존재하죠. 항상 소인수가 있는 겁니다. 1보다 클 때 말입니다. 1일 땐 당연히 안 되지만. 성질2는 A가 B를 나누고, 아까 했어요. 나눈다는 것은. A가 C를 나누면 이 말을 우리가 기호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A는 B 더하기 C를 나누고 A는 B-C를 나눕니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데, A가 B를 나누고 A가 C를 나누면 마치 이 슬러시 다음에 뒤에 더하기를 하든 빼기를 하든 나눠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도 그렇게 예를 딱 들어보세요. 2가 뭐 6이다, 뭐 2가 뭐 8이다 이러면 그 6은 2 곱하기 3이고 8은 2 곱하기 4잖아요. 당연히 2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으니까 이제 2는 6 더하기 8을 나눌 수 있죠. 6 더하기 8이라는 것은 물론 이걸 굳이 또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인수분해가 되니까 묶어낼 수 있으니까 이로 쪼개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질2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물론 증명할 수 있어요. BK라고 두고 하면 되니까. 성질 3, A가 정수일 때 A가 1을 나누면 생각해 보시면 정수인데 1의 약수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정수 넓은 범위에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A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아주 기본적인 성질 3개를 이제 드린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이제 소수가 무한하다. 물론 뭐 uncountable은 아니겠죠. 비가부분 무한은 아니겠지만 무한한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 선생님, 당연히 소수는 2, 3, 5, 11 이렇게 쭉 가는 거니까 당연히 무한하지 않아요? 그걸 증명 꼭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수학의 출발은, 모든 아름다운 시작은 증명에서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명제가 확실하게 나한테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게 명확하게 의미가 생기니까, 뭐 수능도 마찬가지죠. 어떤 명제든 내가 명확하게 아느냐에 따라서 개념이 확실하게 잡혔다. 그래서 그걸 응용하고 쓸 수 있다라는 게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가장 늦게 공부하고 가장 깊게 공부할수록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진다는 거죠.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또 잡소리를 계속 오늘 좀 많이 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기루법을 쓰는 겁니다. 자, 소수가 유한하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유한하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소수가 K에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얘를 넘버를 붙인 거예요. 가부원이니까. P1, P2, 점점점 PK로 세상의 모든 소수를 다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수를 가지고 모순 나오게 하면 되는데, 이 소수를 쌩으로 싹 다 곱해가지고 M이라는 수를 하나 만들고요. 맞죠? 쫙 다 곱한 거고, 그 다 곱한 거에서 1을 살포시 하나 탁 더해준 거, 얘를 N이라고 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모순을 한번 성질 1, 2, 3를 써가지고 모순을 한번 내어보세요. 시작. 의외로 이거 출제 보면 많이 틀리죠. 비슷하게 나가는데 뭔가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저랑 같이 해봅시다. 일단 n으로 주목하는 게 좋습니다. n이라는 게 분명히 1보다 크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성질 1에 의하면 반드시 소수인 인수를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by 성질 1에 의해서 수학자들이 안다고 생각하지 그렇게 보세요. 성질 1에 의하면 어떤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소수를 다 갖고 왔으니까 어떤 i 번째 pi라는 게 있어가지고 소수 pi라는 게 존재해가지고 pi가 이 n을 나누죠. 맞아요? 이게 1보다 크니까. 그리고 지금 이 pi라는 것은 m을 나누기도 하죠. 왜냐하면 세상에 뭐 있는 모든 수를 다 곱했으니까 수수를 pi라는 것은 인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pi는 m의 약수죠. 즉 m은 pi의 배수입니다. 그래서 곱한 그 m의 정의에 의해서 large m은 pi에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되는데 아까 성질 2를 딱 사용하게 되면은 같은 pi에 대해서 n 빼기 m, n 플러스 m 똑같거든,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y 성질 2에 의해서 이렇게만 딱 쓰시면 되죠. pi는 n 빼기 m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n 빼기 m을 나눈다. 근데 n 빼기 m을 실제로 저 정의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면 뭐가 되죠? 1이 되죠, 1이. 와, 이 PI가 지금 소수거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소수를 다 모았는데 소수는 1과 자기 자신, 1은 아닌 그런 거죠. 그래서 PI가 1을 나누는 건데 정수가 1을 나누면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1밖에 안 되니까 이번에는 바이 성질 3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PI가 뭐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죠. PI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어요. 1 아니면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건 PI가 소수임의 모순이죠. 소수라는 것은 1보다 크잖아요. PI가 소수임의 모순이다. 어쨌든 모순이 나오면 돼요. 어떤 명제 R이라는 게 딱 등장해가지고 컨트라딕션만 나오면 증명이 되는 거죠. 기류법이라는 것은. 명제를 부정해가지고 그래서 증명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무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무한의 종류랑 소수가 무한하다 이야기를 좀 드렸고 다음번에 그래프 이론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